자, 육률 인병천 3과 본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가 뭘로 시작하냐면 In Another Story로 시작하죠. 자,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잠깐 우리가 본문 1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돌이켜 볼게요. 돌이켜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호랑이들 한국 설화에서의 호랑이들은요 때때로 보여져 왔대요. 긍정적인 어떠한 관점에서, 그리고 때때로 좀 어리석은 생명체로서 보여졌대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호랑이가 한국 설화에서 호랑이들이 뭐하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여졌던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뭐했다? 한 인간이 뭐하다? 부유해지도록 도왔다라고 해서 호랑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맞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리석은 생명체로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사례가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another story라고 했어. another story. 이런 another 같은 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ot, 그게 아니라 not이나 never, 그게 아니라 부정. 대명사라 함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뭐하다? 대신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앞에 어떤 명사를 대신받았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부정이라는 건 뭐야? 아니불자에 정할 정자. 즉 대신받고 있는 명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럼 another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려보면, 필요하신 분은 그림 그려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에겐 3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3명의 친구. 자, 그 중에 한 명은,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중에 한 명은 그게 누구예요? 모르죠. 맞죠? 나는 철수, 영희, 제임스,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은 똑똑하다. 한 명이 누구죠? 모르죠, 정확히.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 부정대명사고요. 지금 하나씩 거론하고 있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원입니다, 원. 첫 번째. 그 중에 어느 한 명은 이럴 때 원이야. 지금 나머지가 2명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한 명씩 지칭할 때, 그럴 때 뭐 쓰냐? 그 다음에 another를 써요. another. 맞죠? 자, 마지막 3명 중에 마지막 1명 나왔죠? 그럴 때는 한 명씩 내지는 한 개씩 지칭할 때 쓰는 거야. the other를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4명이면, 예를 들어서 4명이다. 그러면 one, another, the other가 되겠죠. 5명이다. 그러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 another란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another가 나왔으면 앞에 one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나오잖아, 여기. 어디 갔어? one story. 그죠? 이게 한국 설화들 중에 어떤 한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뭔지는 정확히 지칭할 수는 없어. 한 이야기에서 타이거가 뭐했다? 돕습니다. 호랑이가 돕습니다. 인간이 부유해지는 것을 돕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본문 두 번째에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another story, 박스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nother 부분, 이 부분도 좀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은 희박하긴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표시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 즉, 호랑이가 좀 어리석은 존재로서, 맞죠? 어리석은 존재로서 보여지는 예가 나오겠죠. 자,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요, 자, 호랑이가 듣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가 주어져. 호랑이가 들어요. 뭘 들어? 엄마를 들어요. 한 엄마를 들어요. 저 목적어 필요해서 목적어 나왔단 말이지. 그냥 한글로 쓸게, 이거는.
자,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애개글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뒤에 형태를 보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뭐야?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절에 동사 원형을 썼죠.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고 호랑이가 듣습니다. 뭘 듣냐면 한 엄마가 말하는 걸 들어. 뭘 말해? 그녀의 울고 있는 아기를 말해요? 이상하죠, 이것도. 네. 이때 her crying baby는 텔의 간접 목적어고 뒤에 나온 직접 어법을 쓴 이 내용이 바로 간접 목적어고 뒤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그녀의 우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들은 거야? Don't cry. 울지 마. Here's 꽃감. 꽃감이야, 꽃감. 여기에 뭐가 있다? 꽃감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걸 호랑이가 듣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오형식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고 이런 here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 자, 오형식에서 동사가 지각동사가 왔을 때에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뭐하다? ing를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물론 의미적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의미적 차이점까지는 시험에 안 낼 테니까 자, telling, ing 쓸 수 있다는 것과 해석에서 중요한 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죠. 호랑이가 뭘 들은 거야? 한 엄마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뭐야? 여기 꽃감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거야. 됐죠? 자, 비커우절 부사절로 시작되네요. 뭐뭐 때문에 그 아기가 멈추기 때문에 뭐를 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이때 stop 뒤에 crying은 stop의 목적어입니다. 우는 것. 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왔어요. 알겠죠? 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자, 지울게 이거는. 자, 타이거는요, 즉 호랑이는요 실수로 또는 잘못 이 말이야. 실수로 내지는 잘못 생각합니다 이거야. 됐어요? 자, 뒤에 무엇을 목적어 필요한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접속사가 생략됐겠죠?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거야. 뭐를? 꽃감이 is very, 매우 scary. 무서운 뭐다? 생명체다. creature, 생명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run away, runs away, 도망갑니다. 이런 말이야. 됐죠? 자, 문법적으로 좀 챙겨봅시다. 여기서 stop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왔죠. 네. 아니, 동명사가 오면 이건 stop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괜찮아요. 와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아. 근데 투부정사가 오면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돼요. 그래서 문맥상, 내용의 문맥상 to cry를 쓰면 안 되겠죠. 울기 위해서 멈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and 병렬구조 runs입니다. 자, 여기가 병렬구조 Y고요. 얘랑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어디겠어요? things가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s를 붙였듯이 things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는 run도 s를 붙이셔야지. 안 붙이면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 되게 좋죠. 그죠? 문법 문제로. 됐습니까? 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호랑이를 뭐야? 어리석은 전제로 호랑이가 뭐야? 어리석은 생명체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예야. 그런데 쓱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동사의 시제가 현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왜 현재지? 이거 옛날 설화 얘기잖아.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이거죠. 우리가 현재 시제는 자, 현재가 아닙니다. 동작이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현재 시제냐면 이거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이상 미래에도 뭐야? 그러한 동작.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써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불변의 진리라든지 또는 속담. 그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하고 그 속담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의미를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이야기의 한 일부야.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도 이런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일 거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거야.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 동사의 시제를 언급을 하셨다면 이 동사의 시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시제는 뭐가 아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주로 이제 불변의 진리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있잖아. 지구는 뭐하다? 둥글다. 또는 뭐 제임스는 잘생겼다.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여기도 뭐다? 한 이야기 내용이잖아.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 뭐야?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리석죠. 꽃감이 엄마가 울고 있는 애기한테 야 꽃감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애기 울음을 뚝 끊친 거야. 이 전에 제가 알기로 이 전 이야기는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기가 계속 울어요. 근데 꽃감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애기가 울음을 뚝 끊치니까 어리석은 호랑이가 꽃감이 정말 두려운 존재구나. 무서운 존재구나. 맞죠? 생명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간 거야. 이해됐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나요? 선생님이? 빨리빨리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서술형 대비 별표 좀 쳐두시고요. 그러면서 우선 it은요. 주어자리 it 떴죠? it 떴으니까 이건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 얘가 뭐야? 진주어가 돼요. 자, it은 해석하지 않고요. sim은 다 아시죠? 뭐뭐인 듯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잡고 가면 that 이하인 듯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at 이하인 듯하다. 아이고야. 자, that가 원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시대 이때 time은 시대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을 말하겠죠.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이거야. 가지고 있는 듯 했대요. 뭘 가지고 있어? 목적어. 상충하는 감정. 상충한다는 말은 뭐야? 부딪히는 감정. 즉 서로 반대되는 감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conflicting 현재 분사가 feelings를 꾸며주고 있어요. 서로 상충하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을 뭐하다?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가졌던 듯 하다. 뭐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어떤 상충하는 감정, 호랑이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감정을 지녔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거 하기 전에 문장 전환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전환. It seems that죠. 이거는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여러분은 재미없겠지만. 자, 문장 전환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문장을 전환시킬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적어 두시고요. 당연히 다 적으셔야죠. 자, 이 원문입니다. 위에 있는 원문. 자, 이 원문 중에서 잘 보세요. 대절이 여거죠. 대절의 주어가 누구야? 얘죠. 주어부가 여기서부터까지죠. 그러면 이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빼요. 이렇게 문장 전체의 주어로 뺐죠. 뺐습니까? 오케이? 뺀 다음에 sims는 그대로 써 적어요. sims. 선생님, 근데 왜 sims가 아니라 sim으로 바뀌었어요? 에헤이, 주어가 바뀌었잖아. people로. 맞죠? 자, 그래서 sim으로 써주시고요. 그건 이해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대절의 동사 있죠? 이 대절의 동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몰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to have로 바꿔주는 게 맞아. 그런데
근데 이상한 to have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to have 해야 되죠. 맞죠? 이게 뭐예요? 완료형 부정사라고 하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긴 오는데 to have 플러스 pp 과거분사 보면 이걸 완료형 부정사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to have를 안 쓰고 to have had를 썼습니까? 자, 완료형 부정사라는 건 언제 쓰냐면 문장 전체의 동사의 시제보다, 자, 여기서는 문장 전체의 동사가 sims죠. 근데 얘는 현재야. 근데 여기는 뭐야? 과거죠. 즉 문장 전체의 동사의 시제보다 대절의 시제가 한 시제 더 과거죠. 그럴 때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를 씁니다. 그래서 to have를 쓰시고 have의 과거분사가 had죠. 그래서 to have had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빨리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빼고 sims를 그대로 뒤에 써주면 되는데 이때는 주어가 people로 바뀌었기 때문에 s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 대절의 동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이므로 완료형 부정사, 즉 to have의 pp형 had를 쓴다. 별표를 쳐주시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호랑이에 대한 어떤 상충하는 감정, 어떤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맞죠? 자, 그들은 잠시만요. 혹시라도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포즈 버튼 누르시고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강의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그들은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졌어요. 뭐야? 존경심을 가졌대요. 뭐에 대한? 호랑이의 힘과 병렬이죠. 호랑이의 힘과 courage는 뭐야? 용기입니다. 호랑이의 힘과 용기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대요. 됐죠? 첫 번째가 나왔네요. 근데 상충하는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좀 반대되는 감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겠죠. 중요한 문장 했었어요. 별표 좀 쳐놓으시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나 자, 바로 나오죠. 자, 박스 치시고요.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도 괜찮고요. 문장 삽입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스 쳐주시고 그러나 상충하는 뭐였죠? 감정.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상충하는 감정이 나오겠죠. 반대되는 감정. 그들은 여기 또 그들이 누구야? 그 시대의 사람들. People at the time, in the time 이 말이겠죠. 자, 그 사람들은요. 또한 뭐에 있다? scared, 뭐에 있다? be scare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야. 또한 두려워도 했대요. 즉 존경도 했지만 서로 존경도 했지만 뭐하다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상충하는 감정이라고 한 거야. 자, 또한 두려워했대요. 뭐를? 호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거야. 존경도 했지만 두려워도 했다 이 소리야. 자, 뭐 때문에? because 접속사죠. 뭐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게 나왔어요.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 뒤에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야. 주어 자리에 동명사 주어가 왔죠. 동명사가 왔죠? 그래도 동명사가 수동형이네요. 그죠? 부상을 입히다가 아니라 부상 입는 거야. 부상을 입는 거. injure가 뭐야? 부상 입히다. 그럼 다치게 하다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니까 부상을 입는 것 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 자, 여기가 X. being injured, being killed야. 즉 호랑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뭐하다? 당하는 거야. 맞죠? 당하는 것이 was common. common은 뭐야? 흔한이죠? 흔했기 때문이다 이거야. 과거에는. 호랑이의 개체수가 많아서 과거에는 뭐 우리 옛날 그 영화 같은 데나 그런 프로그램 보면 막 이렇게 호랑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냐? 부상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존경도 했지만 뭐 했다는 거야? 호랑이들을 뭐 했다? 두려워도 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법 사항들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scared를 써야 돼요. scared. scaring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scare가 여러분들 동사로서 이렇게 써요. scare. 그래서 이게 두렵게 하다의 뜻이 돼요. 두렵게 하다. 그러면 그들이, 즉 사람들이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scared를 쓰셔야지 scaring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것과 유치하지만 여기 because of 쓰면 안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와요. 접속사 쓰셔야지 전치사 because of 쓰시면 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가 지금 because 절에 주어로 오긴 했는데 수동형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being injured or killed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랬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좀 상충되는 감정을 뭐하다? 호랑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may, 여기도 서술형. 자, 그들은, 자, 조동사 뒤에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좀 적어드릴게요. 조동사 뒤에 우리 동사 원형 쓰잖아요. 뭐 해부도 동사 원형이긴 하죠. 당연히 동사 원형. 그런데 동사 원형이긴 동사 원형인데 have 플러스 pp가 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조동사라는 건 뭐야? 현재 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수도 있어, 뭐뭐 해야만 돼, 이거고요.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야. 자, may가 나왔으니까 may를 예로 들어볼게요.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죠. 뭐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겠습니다. 내신 강의니까 내신에 필요한 것만. 근데 may have pp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었을 수도 뭐하다 있다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거가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는 게 핵심 문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서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즉 사람들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자, make A into B. 뭐 이걸 뭐 수고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make A into B 하면 A를 B로 만들다. 뜻은 여러분들이 적어볼까요? A를 B로 만들다. 자, 그들은요, 만들었을지도 모른대요. 뭐를? 호랑이들을 만들었을지도 몰라. 뭐야, 좀 어리석은 뭐야? characters. 뭐야? 등장인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리석은 등장인물들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명해질 거예요, 내용이. 자, 투부정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 인오더가 붙었죠?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be less scared야. 덜이죠, 덜. more의 반대말이에요. more는 더 많은이고 less는 더 적은이죠. 그러니까 덜 뭐하다? 두려워하기 위해서. 오케이? 뭐를? 그들이 누구야? tigers죠. 즉 너무 무서우니까 호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를 뭐하다? 어리석인 등장인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대. 왜? 덜 그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챙겨두시고요. 자, 문법 좀 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 서술형 대비해 주시고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질문하셔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 order 대신에 so as를 써도 여러분들 so as를 써도 뭐뭐하기 뭐야? 위해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ss. 이 less를 어휘 추론 문제로 more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more가 아니죠. 덜 두려워하기 위해서. 좀 두려움을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많으니까 more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다. 그랬대요.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를 뭐하다?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맞죠? 자, 그러면서 tigers 호랑이들이야. 어디에 있는? 한국에 있는 뭐야? 호랑이들은요. face는 뭐야? 얼굴이 아니라 ed 붙었잖아. d가 붙었으니까 동사야. 어디에? 직면하다야. 그렇죠? 한국의 호랑이들은요. 직면했대. 어디에 직면해? 감소. 어디에 있어서? population. 인구 그러지 마시고요. 동물이니까 개체수야. 개체수에 있어서의 감소를 decline. 감소에 뭐했다? 직면했다 이거야. 자, due는 뭐야?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개체수의 감소에 직면했어. 헌팅, 사냥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했나 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동안 듀어링은 전치사로서 뭐 동안이죠. 뭐 동안 조선이야. 우리 조선시대를 말하는 거야. 조선시대 피어리어드는 기간이야. 조선시대 기간 동안 그 사냥 때문에 개체수의 뭐야? 감소에 직면했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랑이를 뭐 했나 봐? 사냥을 했나 봐. 그리고 거의 went. 이제 병렬 구조부터 볼까요? 동사니까 여기 face랑 병렬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했다? 자, 여기다 적을까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우리 형식 때 했죠? 이 고가 become의 의미죠. become의 의미. 뭐뭐해 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어가 되겠죠? 문장 성분은 거의 뭐 했다? extinct. 멸종되니까 멸종되어졌다 이 말이야. 뭐 동안 또 듀어링이네요. 뭐 동안 일제 colonial은 뭐야? 식민지의란 뜻이니까 일제 식민지 에라이 그거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 말이죠. 됐죠? 예, 조선시대 사냥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개체수의 뭐야? 감소에 직면했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에는 거의 뭐 했다? 호랑이가 멸종되었대요. 이해됐죠? 자, 여기 보시면 due to가 방금 전에 제가 뭐뭐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어는 이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조금 더 있는데 because of랑 owing to 둘 다 뭐야?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went 이 동사 faced랑 병렬이니까 여기도 동사를 써주시고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써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랬대요.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알았어. 조선시대 얼마나 많은 호랑이가 됐는지 개체수의 감소까지 직면했는지 볼게요. 그 다음 자, 이때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 무리는 없고요. 조금 예쁘게 해석하면 뭐뭐과 더불어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면서 괜찮습니다. 사라짐과 더불어 이 말이야. disappearance니까 사라짐. 아이고야. 사라짐과 더불어 뭐야? 호랑이들의 사라짐과 더불어 호랑이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요? 한국에서 호랑이의 사라짐과 더불어 사라짐과 함께 그들의 사용은 그들이 누구야? 호랑이죠. 호랑이들 얘를 대신받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얘를 대신받고 있는 거야. 자, 그들의 사용은 뭐로서의 상징으로서의 뭐의 상징이야? 국가의 상징, 즉 한국이죠.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그들의 사용이 fade away 하면 희미해지다 또는 사라지다의 의미 있어요. 희미해졌다 이거야. 개체수가 점점 뭐하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뭣도 덩달아. 즉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사용도 희미해져 갔다 이 얘기겠죠. 됐죠? 자,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 their를 쓰셔야지 it를 쓰시면 안 돼요. 대신 받고 있는 명사가 복수니까 복수대 명사 their 쓰셔야지 it 쓰시면 안 된다는 것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성건성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보시고, 에이, 한 번 더 봤으니까 그만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한 번 더 보시고. 알겠죠? 자, 그러나 그랬어요. 논제 전환이나 논리 전환이 일어나겠죠? 자, 박스 쳐놓으시고요. 여기다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즉 호랑이들의 symbolism, 상징성이죠. 상징주의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상징성이야. 그러나 그 호랑이들의, 그들의 상징성이 리바이브가 뭐죠? 리바이브가 부활시키다죠. 부활시키다. 부활 뭐했다? 되어졌습니다. 다시 부활되어진 거야. 앞에서는 fade away, 희미해졌다,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다시 부활되어졌대요. In modern times, 현대 시대. 이제 times는 시대야.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현대 시대에 다시 그 호랑이의 상징성이 뭐했다? 부활되어졌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어떻게 다시 부활되어졌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요. through. 전치사.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때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호랑이를 선택함으로써 이런 말이야. 뭐로써? 이때 해주는 전치사로 뭐로써야? 마스코트로서 말이죠. 뭐의 마스코트야? 두 올림픽의 마스코트야. 자, 우리나라가 1988년과 2018년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88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맞죠? 자, 마스코트로서의 선택이야. 두 올림픽인데 어떤 올림픽이냐면 명사 뒤니까 형용사,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쓰였어. 호스트는 여러분들 개최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최되어진 두 올림픽 모두의 마스코트로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현대시대의 그들의 상징성, 호랑이의 상징성이 부활되어졌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울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누구를 선택한 거야? 호랑이를 선택함으로써 이 호랑이의 상징성이 부활되어졌다. 그런 내용이겠죠. 됐죠? 자, 중요한 문법이나 어법들 좀 볼게요. 그러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박스 치시고요. there는 누굴 there는 호랑이를 가리킨다고 했고 여기 상징성이 뭔가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상징성이 부활되어진 대상이니까 수동태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there는 tiger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림픽이 지가 개최한 게 아니죠? 개최되어진 대상, 수동의 의미 과거분사 쓰셔야지 호스팅 안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보스 있죠? 둘 다란 뜻으로서 이 복수명사 가야 됩니다. 선생님, 보스 A and B는 들어봤는데 보스가 이렇게 혼자 쓰기도 하나요? 그럼요. 혼자 쓰기도 합니다. 보스 뒤에 복수명사, 두 명사들 이 말이야. 자, 호돌이는요. 갑자기 선생님 호돌이가 뭐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나옵니다. 호돌이는요. 마스코트였다. 뭐의 마스코트였다? 우리가 여름 올림픽 하지 마시고, 에이, 고등학생이니까 하계 올림픽을 하죠. 서울 하계 올림픽에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대요. 그 마스코트 이름이 뭐야? 호돌이야, 호돌이. 뭐 이렇게 갓쓰고, 이 갓이 아니라 뭐죠, 이게? 뭐라고, 승모라고, 승모?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승모를 쓰고 이제 호돌이가, 마스코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78년생이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야. 어쨌든,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였어. 누가? 호돌이가. 호돌이는 뭐야? 호랑이의 이름이야. 마스코트로 사용되어진 호랑이의 이름. 됐죠?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들의 상징성이 부활되어진 거예요. 자, 놓친 게 없나요?
네요. 자, it was a Siberian tiger.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호돌이야, 호돌이. 알겠죠? 호돌이. 왜 안 적어놨대요? 호돌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였다. 이 말이야. 시베리아 호랑이. 됐죠? 자,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또는 계속적 용법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겠죠? 어떤 거 보니까 뭐, 이름이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해석하면 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 도대체 어떤 책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일반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계속적 용법은 용어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지. 계속 해석하면 돼. 아유,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자, 그것은 호돌이는 시베리안 호랑이였다. 맞아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해석은 그런데 말이죠 한 다음에요. 배운 대로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다음에 뒤에 보세요. 자, 뒤에 동사 나오죠? 그럼 얘가 뭘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어요. 그럼 토시를 뭘 붙이면 되냐면 그것은 이러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시베리아 호랑이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즉 시베리아 호랑이는 이 말이야. 리프레젠트가 뭐야? 나타냅니다 이거야. 뭘 나타내요? 용기를 나타낸대. 즉 88 서울 하계올림픽의 상징이었던 호돌이는 시베리안 호랑이였고, 그 시베리안 호랑이가 욕 같네요. 시베리안. 자, 시베리안 호랑이는 뭘 나타내는데? 용기를 나타내는데. 호돌이도 뭐야? 용기를 상징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이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좀 유치하지만 원래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죠? 관계대명사에서. 안 돼요. 계속적 용법 또는 비제한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것도 챙겨두시고, 그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 그러지 마시고 평창 뭐야? 동계 뭐야? 올림픽이야.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이 말이야. 만들었대요. 자, 뭐를? 수호랑을 만들었대. 이게 평창 서울 하계올림픽의 호랑이의 이름은 호돌이였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으로 마스코트로 사용되어진 호랑이는 뭐야? 수호랑이었대. 수호랑. 하얀색, 호랑이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이니까. 맞죠? 백호죠, 백호. 뒤에 그런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자, 수호랑을 뭐 했다? 만들어냈습니다. 수호랑이 뭔데? 학교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동격이야, 동격. 동격이 뭐냐면, 간단히만 설명하면, 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와.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뭐야? 부연 설명해 줄 때, 이 두 명사의 관계를 동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게 해석하면, 만들어냈습니다. 수호랑을. 백호인, 뭐하다? 수호랑을 뭐했다? 만들어냈습니다. 뭐로써? 이때에도 뭐로써? 그것의 마스코트로서. 제가 억지로 이치가 뭘 대신받고 있는지 안 적었죠? 볼까요? 그것의 마스코트로서. 그것이 뭐야? 뭐의 마스코트야? 뭐긴 뭐야, 여러분들?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말하는 거죠. 얘를 지금 대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그 대명사의 본연의 뜻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시고요. 이 대명사가 누구를 대신받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네. 됐죠? 백호였대요. 수호랑은. 그리고 이 백호들은 수동태입니다.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 sacred. sacred는 신성하냐? 신성한 guardians. 수호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태 조심해 주시고, 태. 호랑이 백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수호자로 생각되어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태 써야 돼요. consider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저 태를 구별하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명사가 없다고 배웠는데 지금 얘는 명사가 있네요?
명사가 있음에도 어떻게 수동태가 되죠? 이렇게. 그럼 반만 배우고 반만 틀린 거야. 나올 수 있어요. 4형식이나 5형식 수동태에서는 잠깐만 적어볼까요?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나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수동태의 주어로 빠지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B 플러스 PP 되겠고,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근데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명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뭐 다른 거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건 내신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 모의고사 해석할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라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자, 왜 명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인지 알겠죠? 아셨죠? 좋습니다. 자, 백호들은 뭐였다? 신성은 뭐야? 수호자, 수호자. 우리를 지켜주는 신성은 뭐하다? 요 단어 잘 보세요. sacred. 넘어가지 마시고 대충. scared랑 헷갈리면 안 돼. sacred. scared. 헷갈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서 호랑이가 사용되어진 사례, 이걸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랑이들은 또한, 박스. 이것도 문장 삽입 좋습니다. 저는 문삽이라고 적을게요. 자, 박스. 자, 호랑이들은요, 또한, mention, are mentioned죠? mention은 뜻이 뭐야? 언급하다예요. 언급하다. 수동태니까 뭐야? 호랑이들은 뭐야? 또한 언급되어진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K-pop song. 자, K-pop 노래. 그래요. 한국 대중음악 노래에서 언급되어진대. 그 음악이 뭔데? Tiger is coming. 호랑이가 오고 있다라는 한국 대중음악 노래에서 언급되어진대. 호랑이들이. 이 노래를 저는 몰랐었는데 예전에 그 트롯 경연대회 같은 걸 많이 했잖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 저도 가끔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 어린 친구가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뭐 이런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저런 노래가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 딱 내려오네요. 그 노래 같아요. 맞죠? 저 노래를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자, 그 노래예요. 그래서 호랑이들은 또한 언급되어지는데 한국 대중음악 노래에 범이 오고 있어요 라는 이 노래에서 호랑이들이 뭐하다? 언급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태 조심해 주시고 호랑이가 지가 뭔가를 언급하는 주체가 아니죠. 이 노래에서 언급되어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태 쓰셔야 돼요. 자, one verse야, verse. verse는 뭐 우리 힙합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절이야, 구절. 한 구절. 뭐야? 그 노래의 한 구절. 그 노래가 뭐야? 범 내려온다. 이거죠. 맞지? 자, 그 노래의 한 구절은 reinterpret가 있어, 원래. interpret가 여러분들 동사로 쓰이면 이거야. 해석하다야. 근데 리가 붙었죠? 리는 again의 의미야. 다시 해석하다야. 근데 ed가 붙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거야. 과거분사. 자, 어쨌든 그 노래 Tiger's Coming 이란 노래의 한 구절이 한 구절은 이 노래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나 봐. 그 구절이 재해석된 버전이래. 뭐에? 수군가에. 수군가 뭔지 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수군가는 판소리잖아.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상식인데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군가는 뭐예요? 판소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과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과는 몰라도 돼요? 이게 문과니까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수군가는 판소리고요. 이 판소리를 이야기화한 게 별주부전이야. 별주부전은 아세요? 용왕이 아파. 그래서 이 용왕이 나으려면 토끼의 간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자란가? 거북인가가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꼬드겨서 용왕에게 데려가요.
죽게 된 걸 안 토끼가 잔머리를 굴리죠. 제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습니다. 해서 다시 육지로 가서 도망가는 내용이잖아, 토끼가. 그게 별주부전이야. 원래 별주부전은 이 수군가라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자, 범 내려온다라는 그 노래의 한 구절은 재해석된 버전이다. 뭐야? 수군가에 재해석된 버전이다. 쉽게 얘기하면 수군가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 그걸 다시 재해석한 것이 바로 이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한 구절이래요. 이해됐죠? 안 끝났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뭐야? 수군가야.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안 적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즉, 수군가는 또 동사 나오잖아. 얘가 주어니까 있는 이가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 수군가는 이 말이야. 전통적인 한국 노래입니다. 이 말이야. 됐죠? 문법적으로는 이 버전이 지가 재해석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되어진 거니까 과거분사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앞에 했었죠? 됐을 수 없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노래는 계속 그 노래는 뭘 가리켜? 여기 Target is coming 이란 노래죠. 그 노래는 끌었대요. 드루는 드로우의 과거형이죠. 끌다. 뭘 끌었냐? 세계적인 worldwide 세계적인 뭐 했다? 관심을 끌었고요. 그 노래가. 그리고 그것의 비디오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다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뭐야? 수군가야, 수군가. 아이고야. 수군가. 그 수군가란 그 노래는 끌었대요, 뭐야? 전 세계적인 뭐야? 관심을 끌었어.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즉, 수군가는 뭐야? 전통적인 한국 노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송은 수군가입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자, 수군가는 끌었다. 전 세계적인 뭐야? 관심을 끌었고요. 그것의 비디오, 즉 수군가 비디오를 말하는 거야. 그것의 비디오가 바라봐졌다. 보여졌다 이거야. 밀리언 수백만 번.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times는 횟수죠. 그러니까 millions of times 하면 수백만 번 보여졌다 이거야. 그 수군가 비디오가. 이해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the song은 수군가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each, 그것의 비디오에서 each도 수군가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 비디오가 지가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거니까 was viewed라는 수동태를 써야지 그냥 능동태형 viewed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뭐하다? 호랑이가 다시 부활되어지기 시작한 거겠죠. 됐죠? 빠진 게 없나요? 네. 없네요.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 말이야. This day는 뭐야? 요즘에야. 요즘에 오로지 몇 명의 야생, 와일드는 야생이야. 오로지 요즘에는요, 몇 마리죠. 호랑이니까. 오로지 몇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have been reported야. 현재 완료 수동이죠. 시제는 현재 완료면서 수동이죠. 해석은 쉬워요. 수동태로 하면 돼요. 뭐뭐 되어졌다. 이렇게. 자, 요즘에 오로지 몇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만이 뭐했다? 보고되어져 왔다야.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는 뭐야?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고되어져 왔다 이 소리야. 뭐 하다고? 살고 있다라고. to be ing죠. to 부정사의 진행. 살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왔다. 어디에? North Korea니까 북한이죠. 북한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이거. 요즘에 보면 한국에 남한에는 없어 호랑이가. 그리고 없고 그냥 오로지 몇 마리만이 북한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왔대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서술형 대비라고 했어요. 이 문장 통하게 해주시고요. 이유인 즉슨 얘 때문이에요.
얘부터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태 다음에, 이거 수동태잖아? 현재 완료 수동.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해석이 8, 90% 이상이 첫 번째가 뭐야? 뭐뭐 하기 뭐야? 위에서야. 뭐뭐 하기 뭐? 위에서고, 오형식 수동태로 주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보냐면 이 PP, 수동태에 쓴 이 PP가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인지를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형식할 때 오형식 동사를 좀 기억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리포트드가 나왔죠. 리포트는요, 오형식에 잘 쓰이는 동사예요. 알겠습니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오형식만 아니라, 오형식 동사뿐만 아니라, 리포트드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목적으로 대절을 잘 취해요. that이야라고 보고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제가 해석도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오로지 몇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얘네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왔다. 이거죠. 맞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 be living이야. 부정사인데 뭐야? 진행 부정사잖아.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지금 현재보다 살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여기 하나. a few를 쓰셔야지 a littl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a few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뜻은 똑같아요. 몇몇의, 몇 마리의 이런 뜻인데 a little은 뒤에 단수가 와요. 따라서 a little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아이고야. 자, 그러나 몇 마리밖에 안 살아. 오로지 그냥 북한에 몇 마리 살아있대. 그러나 병렬입니다. 역사, 이야기,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 호랑이들의 이러한 역사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다음 문화적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뭐를? 자리를 가지고 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야. 그죠? 뭐뭐 사이에. 어목원 전치사죠. 뭐뭐 사이에. 뭐 사이에. 현대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호랑이의 개체수는 몇 마리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호랑이의 역사라든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는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야.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해됐죠? 자, 여기도 박스 쳐주시고 문장 삽입이나 연결사 빈칸처럼 괜찮습니다.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문장 선생님에 따라서는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시해 두시고요. 사실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전에도 서술형은 가끔 힌트를 좀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필기해 주시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서술형. 자,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의문사가 주어로 쓰였다는 거야.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뭐를? that이야를. 호랑이가 상징이다라는 것을. 한국의. 즉, 호랑이가 한국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걸 어려운 말로 수사 의문문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알 것 같고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야, 누가 호랑이가 한국의 상징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말은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요 문장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nobody.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야. 뭐를? that이야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야. that이야가 뭔데? 호랑이가 한국의 상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요 문장과
똑같은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환 시험을 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다면 출제 가능성이 꽤 높은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아니네요. 2021년에 국립, 포크는 민속이죠. 민속박물관, 얘가 주어야.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이 published, 출판했대요. 그러니까 안 적을게요. 뭐를? 책 한 권을 뭐 했다? 출판했대요. 자, 어떤 책을 출판했냐? 주격 관계 대명사. 어떤 책을 출판했냐면 수집하는, 그죠? 주격 맞죠? 주어가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뭘 수집해요? 모든 이야기들. 뭐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랑이죠? 호랑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으는.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호랑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으는 그러한 책을 뭐 했대? 출판을 한 거야. 호랑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수집하는 그러한 책을 출판을 했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how about, 뭐뭐 하는 거는, how about ing 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이런 뜻이죠? 뭐 같은 걸로 뭐 중학교 같으면 뭐 같은 걸로 뭐 how about도 있고 why don't you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 설마 안 할게요. 해석만 할게요.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 하는 게 어때? look for 뭐야? 뭐뭇을 찾다. 찾아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이겠죠. 뭐를? 호랑이를 어디 주변에서? 당신 주변에서 지금 호랑이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까? 잠시만요. 눈이 너무 간지러워서.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 한번. 여기서 말하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에요? 야, 네 주변에 야, 호랑이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호랑이를 한번 찾아보란 말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했죠. 앞에서 그랬잖아. 호랑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수집하는 책을 뭐 했다? 출판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호랑이들은 진짜 호랑이들이 아니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야. 맞죠? 적어볼까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 본문도 한 100개 공부를 해봤어요. 조금 빨리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날 바로바로 해결하시고요. 자,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한반복. 이 정도면 됐어 할 때 한 번씩 꼭 더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또 다음 과에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